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그 동현쌤하고 Q&A 시간 이후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좀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선홍쌤하고도 제발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선홍쌤이 워낙 바쁘신 분이어가지고 지금 급하게도 촬영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문조사해가지고 하는데 질문이 또 엄청나게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저희가 좀 유익한 질문 이런 거 해가지고 너무 개인적인 건 제외하고요. 네, 일단 선홍쌤 모셨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질의응답에서 여러분 질문을 제가 추려서 좀 봤는데요. 첫 번째가 1분 내로 빨리 찍고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도 정확하게 푸는 게 좋죠. 그렇지만 뭐 몇십 분씩 걸리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최대 맥시멈 3분 정도로 잡는 것은 지금 괜찮지만 빨리 푸는 것은 정확하게 푸는 실력이 갖춰졌을 때 하반기에 가서 하셔도 되니까 지금 7, 8월은 빨리 푸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정확하게 풉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이제 하반기 선생님 기출문제. 하반기 기출문제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특강이 있고 정규 수업이 9월, 10월에 기출문제가 들어가는데, 자, 9월, 10월에 정규반에서 하는 기출문제는 난이도가 중정도의 문제를 다루고요. 특강인 1200제 이 하늘색 책은 어려운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반에서도 기출문제를 다루겠지만 특강위에서는 상위권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두 번이 있겠죠. 7, 8월에 특강 기출문제, 9월, 10월에 정규 기출문제. 하지만 난이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7, 8월은 상위권, 9월, 10월은 중위권. 그리고 제가 이과생들 기준으로 어떻게 문법 공부를 하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이과생들은 기출문제 정도만 풀어보면 됩니다. 그럼 기출문제가 그럼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좀 여유가 있다. 문법에 어느 정도 시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1200제 파이널까지 하시면 되고, 나는 여력이 없다. 그러면 9월, 10월 정규 기출문제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가면 선생님, 좀 공통된 질문인데요. 지금 문법 개념이 좀 빵꾸 나 있는 친구가 있고, 이런 걸 좀 어디서부터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방법도 좀. 그래머 마스터 교재가 있는 학생들은 그 어려운 여러분들이 잊혀진 부분들을 찾아서 복습을 하시면 되고, 그래머 마스터가 없이 이재현 선생님이 들었던 학생들은 이재현 선생님이 기초반 때 해주셨던 필기 내용 그 부분을 찾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중급반에서 우리가 인터미디에이트 그래머라고 해서 문장 620개를 가지고 했던 반이 있어요. 그 교재를 참고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가 잊혀졌다, 또는 뭐 명사절 접속사에 대한 내용을 잊었다. 그럼 필기를 찾으셔서 그 부분을 다시 복습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네, 선생님, 그리고 또 지금 고민인 친구들이 있는 게 문법 개념이 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반을 올라가지 않고 한번 들었던 걸 좀 다시 들은 걸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상반기라면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제 7, 8월이면 축구로 따지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후반전 아닙니까? 약간 좀 위험한 공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제대로 갖춰지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양치기, 문제 많이 풀어보는 사람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암기를 하던가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서야지, 안 된다라고 해서 계속 우리가 수영이 안 된다라고 해서 계속 얕은 물에서 수영을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바다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키가 넘는 물에서 물을 마시더라도 반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기초가 흔들리는 친구 같은 경우 선생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정리를 하려자 좀 막막하고, 그렇다고 또 내가 이론도 안 된 상태에서 문법 문제를 풀자니까 두 개 다 하세요. 기초도 암기하시고 수업 시간에는 문제도 풀고. 그러니까 깊은 물에 던져졌을 때 여러분들이 물도 마시지만 다시 나와서 얕은 물에 들어가서 자세도 다시 잡는 연습을 해야 되듯이, 기초 과정에서 잊었던 거 계속 보완하면서 어려운 문제도 풀면서 문제도 틀리면서 자꾸 이렇게 중복 반복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다져나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문법 복습 방법을 잘 모르겠다 이런 친구도 있고. 자, 이제 여름방학부터는 거의 다 문제 풀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예습을 해오세요. 예를 들어서 가령 30문제 정도, 그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듣고 끝나고 나서 내가
보완해야 되겠다. 그 부분만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 수업은 하반기로 가서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 수업이 들었다. 월요일 날 복습. 아니면 화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화요일 날 문법 수업이 들었다. 그럼 월요일 날 예습이나 화요일 날 오전에 예습해서 수업을 듣고 나서 모르는 것 복습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특강 들으면 특강 똑같이 그렇게 맥락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어휘랑 논리, 독해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문법 공부할 부분 중에서 좀 우선순위로 둬야 돼서 공부할 부분과 출제되는 범위가 좀 궁금하네요. 동사요. 동사하면 제가 네 가지 뭐 떠올려놨어요. 태, 시제, 일치, 법. 자, 내가 수동태에 대해서 자신 있게, 가정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제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자신이 없으면 기초가 안 된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수동태에 대해서 암기할 공식, 시제 공부해야 될 내용, 수동태 단문 복문 전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부분들을 철저하게 다시 야구 선수가 타율이 안 나올 때는 저도 야구는 해보지 않았지만 기본 자세부터 다시 고치던가 방망이를 긴 것, 짧은 것, 두꺼운 것, 얇은 것 이렇게 해가면서 초등학교 때 익혔던 그 연습을 다시 하다 보면 기본기에 충실하다 보면 다시 이렇게 컨디션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것만 하시려면 안 되고 기본적인 시제, 그 다음에 품사, 주어, 보어, 목적어, 형식 이런 것들을 기본기를 다지시다 보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더 멀리 도약하실 수가 있어요. 네,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쌤, 선생님 지금 선홍쌤 지금 특강 베이직 특강을 듣고 있는데 파이널 특강을 듣는 게 좋을까요? 정규 수업으로 좀 부족할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 문과생들은 무조건 파이널 들으세요. 그리고 가끔 질문 중에 선생님 저는 베이직을 안 들었는데 파이널 들어도 되나? 베이직과 파이널은 다른 세상입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이과의 경우는 고민을 해보시고 문과는 들으세요. 문과 안 들어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홍쌤 ER 그래머 마스터 문법 초록색 책을 통암기를 해야 되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내용이 좀 방대하거든요. 그거를 다 외워야 되는 것도 물어봐가지고 그거를 다 외우기가 힘들어요, 사실상. 맞습니다. 힘든데 여러분들이 참고서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부사절 접속사의 종류를 다 모르겠다. 부사절 접속사에 보시면 종류가 시간, 이유원인, 조건, 양보, 기타, 결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홍쌤 재밌는 질문이 몇 개 있는데요. 선홍쌤이 선홍쌤 위로해주는 방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노예 상담 왜 안 하시냐고 이렇게. 예. 그게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데 아이가 2시에서 3시 사이에 끝납니다. 그래서 바로 가야 되는 그 일 때문에 제 개인적 사정으로 학원에 오래 남아있지 못하는 점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가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고민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면 쉬는 시간이 부족하면 제가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메일로 질문을 하시거나 고민 상담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수험생 할 때 선홍쌤한테 좋은 말 많이 듣고 위로 받았습니다. 또 MBTI는 선생님 저 MBTI 왜 이렇게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MBTI를 잘 모르신대요. 저는 진짜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이게 약간 성격 그런 거 아닌가요? 네네 맞습니다. 저도 이런 거 안 믿는데 선생님하고 저는 혈액형 세대여가지고 그런 거 잘 믿지 않습니다. 저는 약간 보면은 별난, 독특한, 고약한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직설적인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책을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책이 1200문제가 실려 있는데 앞에 600문제는 기출문제. 그 기출문제 20년간의 기출문제 중에서도 상위권, 즉 어려운 문제들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601번부터 1200번까지는 예상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문제는 수업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11월, 12월 정규 수업시간에 다룰 거고요. 우리 특강 7, 8월은 1월부터 600번까지 기출문제 파트만 다룰 건데 그럼 고민을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이 기출문제 푸셔야 되잖아요. 기출문제 푸는 거는 역사와도 같거든요. 여러분이 큰 대양, 즉 바다로 나가실 건데 언제까지 얕은 물의 수영장에서만 계실 수는 없어요. 바닷물 먹어가면서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면서 바다에 익숙해질 수 있는 방법은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저도 같이 풀면서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 갖지 마시고 내가 1월부터 또는 3월부터 공부했던 이론 가지고 기출문제나 정복할 수 있다. 저 정도쯤이야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하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 파이널이 끝인가요? 아니면 제가 저 수험생한테 리얼 마스터까지 있었던 거잖아요. 그 리얼 마스터가 여기 안에 다 녹아 들어가요. 녹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끝입니다. 이게 특강도 끝이에요? 이게 끝이고 네. 이거 한 권만 푸시면 더 이상 문법 문제는 수업 시간에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제 보면은 문법을 요즘에 저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제 놓고 싶어하는 친구도 있고 더군다나 이과 친구들 경우에는 문법을 좀 소홀히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저는 항상 선생님도 저한테 말씀해 주셨지만 시험장에서 페널티를 안고 들어간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좀 문법을 다시 공부할수록 한번 좋은 말씀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과생들은 문법 문제가 그리 어렵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기출 문제는 푸셔야 돼요. 맞죠? 이과를 들어가셔도 여러분 어쨌든 기출 문제가 출제는 되니까 기출 문제까지는 푸셔야 되는데 문과 학생들은 문법 문제 다 맞아야 됩니다. 어떤 학교든지 가장 적게 나오는 학교가 제가 상위권 대학교 10% 내외로 나오지만 4문제예요. 그거 무조건 다 맞고 가야지 포기하고 가겠다. 말이 안 되죠.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과 학생들은 어디까지만? 기출문제까지. 문과 학생들은 기출문제 넘어서 그 이상의 예상문제까지. 네. 그래서 지금 또 이거에 이어서 어떤 친구분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좀 상위권을 가고 싶은데 감으로 지금 문제를 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친구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방향성을 잡고 하면은 저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예? 지금 이 학생은 독해 점수도 안 나와서 네. 독해 시간을 절반 이상 쓰고 있는데 문법도 어렵다. 기초 문법은 암기가 되어 있는 수준 같은데 이거랑 별개로 문제를 보다 보면 보이지가 않다. 그럼 이 학생은 지금 기초적인 내용은 암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를 보면 출제자의 의도라든지 키워드가 안 보인다라는 것은 양치기, 문제를 많이 안 푸신 겁니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게 중복되는 게 보여요. 그러다 보면 출제자의 의도도 보이시고 키워드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 더 풀자. 공부가 안 되면 공부를 한다. 선생님 양치기 말씀하셨는데 양치기는 그럼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부터 하셔야 돼요. 7월부터는 자면서도 꿈에서도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당구 좋아하는 사람은 누우면 이렇게 천장이 이렇게 당구대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자면서도 영어로 잠꼬대 하셔야 되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냉장고에 가서도 이형식 동사, 수동태, 명사절 접속사, 유사 관계대명사, 분사 등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셔야 되겠죠. 네, 여기 뭐 선홍쌤 기타 치는 거 보여달라고 하는데 요거는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 예배하면 또 보여주실 거고. 네, 이제 선생님 이제 하반기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다 이제 친구들이 좀 비장합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에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나 또 자세 이런 거 마지막으로 한번 친구들에게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드실 거 제가 여러분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도 여러분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도 듭니다만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을 위로해 드리는 것보다 위로는 이재현 선생님이 잘 하시지 않습니까? 이재현 선생님 워낙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런 아버지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재현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칭찬해 주실 수 있겠지만 저는 약간 엄마 같은 약간 엄마 중에서도 좀 센 엄마? 여러분이 안 될 때 저는 여러분들을 다독여 주기보다는 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부가 너무 안 된다. 자, 서강대, 이대, 연세대, 경희대, 외대, 고려대를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그 캠퍼스 안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하고 비슷한 나이의 또래 비슷한 젊은이들이 본인과는 달리 굉장히 활기차고 내 주변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는데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할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부가 안 될 때는 공부를 하세요. 힘들면 어떻게 울면서 하시면 되고 쓰러지면 넘어진 상태로 하시면 되고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 기어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공부가 안 되면 공부를 하시면 공부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능쌤도 저 수험생 할 때 이렇게 좋은 말씀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수능쌤이 시키는 대로 해서 저도 어떻게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여러분 선홍쌤 이번에 파이널 특강도 저는 선홍쌤 특강을 모두 다 들었거든요. 꼭 저는 문과 친구들은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과 친구들도 시간이 되면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 정복을 해서 기출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시길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꼭 도전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모든 기출문제를 만드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선홍쌤과의 짧고 짧은 토론 간담회 토크쇼 마칠 수 있도록 하고 혹시나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쉬는 시간이나 선홍쌤 아까 말씀하신 메일로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공부가 안 될 땐 공부를 하십시오. 네, 공부합시다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좋았어요. 고맙어. 예. 바로 편집할 것도 없어요.